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럭비부 숙소 앞에 모여 있었고 전나균이 찾았다. 진짜 증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윤성준 서랍에서 나왔네? 라고 외치자 모두가 놀라며 술렁거렸습니다. 주가람은 방흥남의 문자를 받고 급히 달려왔지만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섣불리 잘못 말했다가는 윤성준뿐 아니라 럭비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교감이 윤성준 혼자 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감독이 시킨 겁니까? 라고 묻는 것도 무시한 채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원들에게 문 앞 지켜 라고 지시한 뒤 방문을 닫고 윤성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먹었어? 지금 거짓말하면 되돌릴 수 없어. 진짜 안 먹었어? 윤성준은 울먹이며 정말 안 먹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가람은 자신처럼 같은 길을 걷게 될까 두려웠던 마음이 윤성준의 대답에 풀리며 안도감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됐어, 괜찮아라고 말하며 윤성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윤성준을 향한 위로인 동시에 먹지만 않았으면 됐다. 괜찮다는 가람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사 소식을 듣고 교장과 베이지도 다급히 숙소로 뛰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주가람이 윤성준의 손을 잡은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람은 윤성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약 제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고백에 교장과 방흥남은 동시에 주감독 주가람 하고 제지하듯 불렀고 윤성준 또한 깜짝 놀라 감독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가람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겁니다. 제가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럭비 부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놀람과 불안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주가람은 이미 럭비를 뺄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고 감독 자리도 전국체전까지만 하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이끌고 마지막 무대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지만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윤성준을 위해선 자신이 짊어지는 게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베이지는 그런 가람의 선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교감은 기자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기사를 낸 데에 분노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의 교장 승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기자가 건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교장 자리를 지금 당장 공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감은 오히려 이 사건을 키워 주가람은 물론 교장까지 한꺼번에 몰아낼 기회라 여기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교감은 곧 윤성준을 불러 압박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그 약을 사오도록 시킨 사람이 주감독이라고 말해라. 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라. 윤성준이 단호히 아닙니다라고 거부하자 교감은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그 약주인이 누군지 내가 모른 척 넘어가 줄 때 잘 생각해라.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주가람은 병원 진료 내역과 처방전을 제출하며 자신이 3년 전 중증 근무력증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근육이 풀려 물건을 잡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 처방이 아닌 약을 그것도 본인이 아닌 학생이 구입하도록 했습니까? 주가람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약이 갑자기 떨어져 급한 마음에 주장 윤성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자 교감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럭비 부원들의 실력이 갑자기 크게 오른 것 같은데 혹시 학생들에게도 약을 준 건 아니겠죠? 그리고 3년 전 발병이라면 아직 완치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위험한 약을 복용하면서 어떻게 럭비부 감독에 지원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원 당시 교장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속이고 지원하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가람이 교장 선생님은 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교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아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황이었고
럭비 보는 감독이 부재해 하루 운영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성적도 좋지 않아 이끌어줄 사람이 절실했습니다. 주감독이라면 우리 한양 최고 럭비부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원회는 논의를 마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전국체전이 열리지만 이미 기사가 퍼져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학교 전체에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신속히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습니다. 럭비부는 라커룸에 모여 조금 전 사건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술렁였습니다. 그 약은 사실 윤성준이 어깨 회전근 파열로 진통을 줄이고자 구입한 약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고3인 소명우와 오영광은 불안이 컸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은 자신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선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윤성준이 출전하지 못하면 럭비부 전체가 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설령 윤성준이 출전한다 해도 감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계속 지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때 주가람이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원들에게 자신이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시안컵 럭비 결승전에서 도핑에 걸린 것도 그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며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사실은 전국체전까지만 팀을 이끌고 수술을 받을 생각이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가람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럭비를 잘못하고 있었어. 럭비는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함께하는 건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 하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감독도 없어. 전국체전까지 같이 가고 싶었는데 혹시 내가 그때까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몸에 새겨온 훈련을 믿고 팀으로 단단히 뭉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이후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가람은 감독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이들의 훈련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낙규는 그런 상황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렇게 시간만 끌지 말고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람은 훈련을 지켜보다가 결국 근무력증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눈치챈 베이지가 다급히 달려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감독이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밤 럭비부는 스스로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명우가 화이트보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초반에는 성준 쪽으로 상대 수비가 몰릴 거야. 그걸 이용해서 득점은 이선에서 만들자. 문웅이는 발이 빠르고 체력이 좋으니까 주장을 커버하면서 좀 더 달려줘. 그러자 오영광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준이가 더 다칠 수도 있잖아.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 한마디로 분위기는 다시 정리됐습니다. 한편 병원에 있던 주가람은 검사를 마친 뒤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결국 그는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을 잡았는데 하필 그날이 전국체전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등이 켜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충격, 200. 한 번, 두 번. 심장 전기 충격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전국체전 날. 감독석은 비어 있었지만 작전은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킥오프와 동시에 상대는 예상대로 성준 쪽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상대는 전력이 약한 팀이었지만 한양 최고 선수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이 빠르게 돌고 오영광이 몸을 던져 접점에서 시간을 벌자 곧바로 문웅에게 공이 전달되었고 문웅은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상대 수비 2명이 동시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악착같이 버티며 라인을 향해 몸을 던졌고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리며 트라이 성공.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광판에 점수가 올라가자 한양 최고의 벤치와 선수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문웅은 상기된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었고 팀 동료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첫 번째 득점. 흐름을 끌어왔다는 확신과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를 외치며 팀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전국체전의 여정은 그렇게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사격장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마침내 베이지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자 전광판의 점수가 바로 표시됐습니다. 오지는 어지러울 때마다 연습했던 때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고쳐 잡으며 차분히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에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온 힘을 쏟았고 오진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럭비부 경기장 후반 막판 점수 차는 단 2점 차. 윤성준은 어깨 통증을 참고 공을 움켜쥔 채 버텼지만 라인이 막히자 준비된 패턴대로 소명우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소명우가 라인을 따라 달렸고 마지막 수비가 달라붙는 순간 오영광이 몸을 던져 길을 열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소명우가 힘껏 몸을 던져 골라인을 넘겼습니다. 휘슬이 울리자 전광판의 점수가 바뀌며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수들은 감독도 없고 후보 선수도 없는 경기에서 첫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가람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자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주가람은 힘겹게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가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가람은 간호사에게 전국체전을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V 화면에는 한양최고 선수들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는 모습이 비쳤고 주가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일차 준결승전은 강한 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 초반 실책으로 실점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성준이 투혼을 발휘해 흐름을 바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문웅의 돌파와 오영광의 태클 방어가 이어지며 역전에 성공했고 한양최고는 19대 15 4점 차 승리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3일차 결승전 결승 상대는 전통의 강호로 불리는 대상고. 전반은 팽팽했습니다. 양팀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7대 7 동점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막판 한양최고는 단 1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김주양과 표선호가 앞선에서 버텨내며 상대와 힘싸움을 벌였고 소명호가 재빨리 공을 확보. 공은 곧바로 오영광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빠른 패스로 도영식에게 연결했고 도영식은 센터 윤성준에게 패스했습니다. 윤성준은 강한 러닝으로 중앙을 파고들며 공간을 만들었고 마지막 순간 문웅에게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문웅은 윙다운 스피드로 측면을 질주했고 수비 2명이 동시에 달라붙자 소명우가 몸을 던져 길을 열어냈습니다. 문웅은 그대로 몸을 날려 골라인을 넘었습니다. 휘슬과 함께 전광판의 최종 스코어 14대 12 역전승. 한양최고의 전국체전 5승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은 어깨동무로 원을 만들어 그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보 없는 한양최고, 감독도 부재인 한양최고, 럭비부가 주가람에게 배운 것들을 연습으로 다져 위대한 팀이 되었고 목표였던 전국체전 1위를 이룬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사격부 경기도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과는 1위 베이지, 2위 서우진, 4위 나설현. 베이지는 자신의 마지막 경기에서 오랜 꿈을 이룬 벅찬 감정을 숨길 수 없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주가람의 수술이 걱정됐습니다. 동시에 이 소식을 주가람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우진은 전낙균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뒤 다시는 사격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재활을 도와준 베이지 덕분에 꿈 같은 2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총을 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더 간절히 재활을 위해 애써준 베이지 코치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반면 나설현이 4위에 그치자 전낙균과 부교육감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더구나 한체대 추천을 전국대회 2위인 서우진이 아닌 4위인 나설현에게 몰아준 사실이 곧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전낙균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어로빅부도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3위로 메달 권한에 들었습니다. 주가람의 훈련 방법이 도움이 된 걸까요? 전국체전이 끝난 뒤 서우진이 2위를 차지했음에도 한국체대 추천이 4위 나서련에게 돌아간 사실이 사격부 내부에서 퍼지며 공정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누군가의 제보로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교육청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팀은 사격부 대회 성적, 베이지 서우진 나서련 전낙균의 인터뷰, 사격부실 CCTV 영상, 한국체대 추천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낙균과 부교육감의 입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낙균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독 직에서 물러났고 부교육감은 해임되었으며 학교 내 입시 비리와 학생의 스테로이드 구입 기사 등으로 교감의 승진평가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럭비부 선수들과 베이지가 가람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가람은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독 없이도 자신과의 약속대로 전국대회 1위를 이루어낸 아이들이 너무 대견했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꼭 돌아와 주세요. 훈련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감독님은 그냥 자리에 앉아 지켜봐 주기만 하면 돼요. 농담 섞인 말에 병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가람은 아이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베이지는 주가람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주가람. 그러자 가람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축하해. 결국 해냈구나. 그럴 줄 알았어. 가람과 이지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버텨낼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수술 이후 주가람은 완치까지는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그는 다시 한양 최고 럭비부 감독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술 전 한양 최고 럭비부를 그만뒀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러 실업팀과 학교에서 영입 제안이 쏟아졌지만 주가람은 망설임 없이 한양 최고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베이지는 전낙균의 후임으로 사격부 감독에 올랐고 한국체대 추천서는 서우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윤성준과 오영광은 체대 럭비부에 스카우트 되었고 소명우는 실업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체대는 이제 순위와 메달에만 집착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데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엔 럭비부에 너무 많은 신입이 몰릴까 벌써부터 살짝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도 도형식의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입부가 가능하겠지요.